라스베가스는 마피아의 검은 돈 대신 기업의 경영 자금이 투입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오만석 씨, 이때 그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자본가에는 누가 있어요? 그 아는 분 한 분 있는데 그 미국의 아주 괴짜 억만장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름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석유를 채굴할 때 쓰는 그 큰 거대한 그 드릴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라스베가스를 찾은 딱 4년 동안 호텔을 아주 쓸어 모으셨는데 그 스트립 거리의 수익의 전체 3분의 1을 장악을 하셨대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사업가 중심 도시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더 나아졌네. 하워드 휴지가 얼마나 괴짜냐면 라스베가스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한 방에서 하루든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라스베가스 스트립 거리의 3분의 1의 그 호텔 카지노를 장악을 했을까요? 전화로만 한 거예요? 바로 자기 집사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 집사들이 거의 대부분 충격적인데 몰몬 교도들입니다. 근데 왜 몰몬 교도를 썼을까요? 본인은 몰몬 교도가 아닌데 몰몬 교도들이 술, 담배, 도박을 안 하잖아요. 냉철한 이성으로 그래서 몰몬 교도들 집사들이 하워드 휴즈의 얘기를 듣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가들의 자본이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건 뭘까요? 예, 먼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이 올스타들의 독점 공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당시 라스베가스에선 라스베가스 호텔에선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네온사인 광고판에 이제 스타들을 이름을 올리고 이제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4주만 있으면 제3세계 국가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타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큰 돈을 지불했죠. 이때 라스베가스 호텔 공연계를 꽉 잡는 인물이 바로 배우 겸 가수인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당시 샌즈 호텔은 My Way, 또 Fly Me to the Moon 등을 부른 세계적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시기 위해 10만 달러 계약금을 줍니다. 현대 가치로 약 14억 원 출연료를 지불했죠. 게다가 호텔 숙식은 물론 무료이고 하루 카지노 이 게임비로 하나로 약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 공연이 성사되면서 프랭크 시나트라는 무려 13년간 샌즈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공연을 시작으로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호텔 중심지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갬블러들에 이어 공연을 보러 온 관광객들까지 호텔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강수를 뒀으니까 다른 호텔들도 뭐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샌즈 호텔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인터내셔널 호텔이 라스베가스의 공연계를 뒤흔들 가수를 계약을 해서 선점을 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인터내셔널 호텔이 내세운 가수는 바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죠.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처음 라스베가스 무대에 그렇게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지를 못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젊은 층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비틀즈. 하지만 영화 러브 미 텐더를 찍은 이후에 대박이 터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호텔은 그와 공연 계약을 선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전용 펜트하우스를 지어주고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줬죠. 그야말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라스베가스 공연의 제왕이 된 것입니다.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많은 관객 앞에서 꼬박 1시간 15분의 공연을 하룻밤에 2회씩 한 달 동안 무려 60차례를 한 거죠. 빡세다 그거는. 계약적으로 따진다면 이거 노예 계약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제 매니저가 보통 매니저가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매니저와 엘비스 프레슬리 간의 계약 상태가 이미 거의 노예 계약 수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깰 수도 없었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 이 매니저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수긍하고 다 따라준 거죠. 그럼 매니저는 얼마 가져가요? 매니저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갔는데도 뭐 말도 못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치,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똑같은 거를 이제 지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맨정신으로 못 하니까 이제 술과 또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결국에는 삶이 피폐해지면서 이제 약물 중독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그렇구나. 1950년대 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향년 42세로 멤피스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카지노와 공연 마케팅으로 관광 도시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 나갈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976년 이제 미국 동부의 뉴저지 주에서도 도박이 합법화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틀란타 시티에 새로운 카지노 타운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우와. 아, 동부 서부로 나뉘겠네요. 네. 네. 이제 동부와 서부의 미국의 대형 카지노 호텔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시와 호텔 기업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라스베가스의 이미지를 도박의 도시가 아닌 레저 이벤트 타운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아하. 스티브 윈이라는 인물이 과감하게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스티브 윈은 훗날 라스베가스의 제왕으로 불리며 지금의 라스베가스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고민 끝에 호텔을 오픈하며 오직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전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함이 있는 호텔을 기획합니다. 호텔의 쇼는 대부분 어디에서 합니까? 호텔 내부에서 하잖아요. 극장 안에서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스티브 윈은 볼만한 쇼를 과감하게 호텔 밖으로 옮긴 거죠. 아,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그는 이후에도 대규모의 볼거리를 무료로 보여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데 스티브 윈이 어떤 쇼들을 기획했는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방에서 보기 좋은 거. 퀸스 쇼. 야, 난 근데 한 30년 전에 본 것 같아. 아직도 저 똑같은 쇼를 한다고? 관광객들은 누구나 호텔을 지나가기만 해도 이 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콘셉트의 호텔들이 문을 열며 레저 이벤트 타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탄력을 받은 라스베가스 호텔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 여행객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 뛰어들게 됩니다. 과연 이때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놓은 거요? 얘들은 뭘 좋아합니까? 놀이기구. 네, 맞습니다. 바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입니다. 그래, 호텔 옥상 위에 있잖아. 신기해요. 옥상 위에 있다고요? 옥상에 갑자기 있다니까? 옥상에 롤러코스터 와, 있잖아. 말도 안 돼. 이 호텔 옥상에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 타봤어요 저거. 저도. 네. 난 저런 거 싫어. 우와, 난 못해. 난 못해. (300m)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쳤다, 진짜. 놀이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와.
호텔이에요. 못해. 라스베가스 스트립에는 백호를 볼 수 있는 동물원 호텔, 대형 아쿠아리움 호텔, 서커스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호텔 등 가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의 마케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정한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자극적인 쇼를 기획하게 되죠. 성인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역시 바로 라스베가스의 대표적인 스트립 쇼에는 크레이지 걸스 쇼가 있습니다. 크레이지 걸스. 이 쇼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처음으로 여성들만 무대에 선 쇼이고 최초로 상의를 노출한 탑 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근데 오히려 이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오랜 시간 많은 관객을 끌어모읍니다. 35년이 넘게 이어온 라스베가스의 최장수 쇼이자 가장 상징적인 스트립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 바로 상반신을 노출한 채 넥타이만 착용한 남성들이 등장하는 칩밴드 쇼입니다. 아유 부끄러워. 와, 몸 좋다. 자, 이 쇼의 남자들은 평범한 남자들이 아닙니다. 황갈색 몸매, 완벽한 미소, 빨래판 복근 등 당신은 이 쇼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칩밴드 쇼는 라스베가스에서 40년이 넘게 공연되어 온 역사가 긴 스트립 쇼입니다. 라스베가스가 가장 원하는 남자들이라는 명성을 얻으며 전 세계에서 100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1억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쇼에는 팁 앤 키스라고 알려진 시그네처가 있죠. 팁을 주면 키스하는 거예요? 예, 여성 관객이 돈을 흔들면 댄서가 다가와 입을 맞추고 팁을 가져가는 이제 이벤트죠. 어머 어머. 어머. 1950년대 라스베가스 부근에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관광 사업으로 이용했어요. 예? 네? 핵실험으로 인한 버섯크를 먹을 수 있는 투어 상품을 만들었고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도 끌었고, 예, 버스 스케줄 맞아. 있다. 버스 버스 스케줄. 그러네. 실제로 미스 원자폭탄 대회까지 열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미스 원자폭탄? 지금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난리 나죠.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관광의 아이템으로 개발을 한 거죠. 와.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가 환락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아주 특별한 전략이 있는데 바로 결혼과 이혼 마케팅입니다. 1931년 네바다주가 도박을 합법화했죠. 네. 거의 동시에 통과시킨 법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혼을 원한 사람이 네바다주에 와서 단 6주만 살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시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네바다에서는 6주만 살면 이혼이 가능한. 아하. 진짜 독특하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라스베가스로 오게 하기 위한 영업 전략이었죠. 자, 1931년이잖아요. 당시 미국은 많은 지역에서 이혼을 금지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간통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학대, 뭐 이렇게 성격이 안 맞네 이렇게 해서 합의 이혼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혼법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혼하기 위해서 네바다주를 찾았고 특히 관광 도시인 어디로 오겠어요? 베가스. 라스베가스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 핵실험에 이혼까지 마케팅에 활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하러 온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머물면 뭐 하겠어요? 호텔을 즐기고 또 식당 등을 이용하고 또 도박을 하고 해서 매출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 관광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라스베가스는 이번에 결혼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 어떤 법을 제정했을까요? 뭐야? 바로 결혼 절차를 간소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차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결혼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기차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결혼이 간단한 이유는 우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웨딩홀 비용의 6분의 1 정도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공휴일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했는데 결혼 사무국이 연중 무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정식으로 법적 부부가 되기까지는 24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라스베가스에서는 단 15분 만에 혼인신고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2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20억 달러면 와. 근데 엄만석 씨, 지금 이렇게 소개된 결혼 베이거스에서 하는 결혼들 사람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유명인도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한 걸로 유명하신 분은 아까 우리 봤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1967년인가에 저기서 결혼을 하셨는데 워낙 유명한 스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알면 좀 그러니까 엄청 금방 빨리 결혼식을 끝냈대요. 근데 그 결혼식에 걸린 총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8분 걸렸어요. 와. 8분이면 아니 8분이면 아까 드라이브스루보다 더 빨라요.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남자친구랑 술 먹다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결혼식 가능한 그 예배당 이거 안 급하게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결혼식 쫙 올린 다음에 55시간 만에 이혼했잖아요. 1931년부터 지금까지 라스베가스는 이혼도 결혼도 쉬운 도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하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바로 휘황찬란한 도시 아래 자리 잡은 노숙자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2020년부터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앉아 쉬거나 숙박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 거리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은 과연 어디로 피할까요? 이렇게 어둡고 습한 배수구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스스로를 두더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법망을 피해 홍수를 막기 위해 건설한 이런 빗물 배수구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한 1,400여 명이 이렇게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냄새 날 거 아니야. I felt I could handle it, the situation. And it was obvious, that I couldn't, but then, that was, the older you get, time seems to go by so fast. Actually should get into sports betting because why? Because there is a good, you can, if you're knowledgeable enough, make money. 대부분 도박으로 가진 걸 전부 잃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재기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 생기면 또 도박한다니까요? 지상 세계로 올라가서 슬롯 머신에 돈을 넣고 또 금방 돈을 잃고 다시 지하 세계로 그러니까 돌아갈 뿐입니다. 악순환이네. 또한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자살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Mental health illnesses and suicide rates continue to rise across the country. Nevada is ranked the 8th worst state in the country for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유흥과 도박의 도시다 보니 거금을 잃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대부분의 호텔은 창문을 열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죠.